6월 24일 월요일 저녁 6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클래스의 유단자 아이들도 공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짬이 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여기는 김유신 장군 제실이 있는 곳입니다. 가락김씨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김해김씨, 여기 이제 모이는 장소도 있고요. 손칼국수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예, 나름 명소예요. 여기 사 먹으러 사람들 좀 많이 오는 곳이고, 넓은 잔디밭이 아주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태권도장 아이들 여기에 와가지고 야외 승급 심사를 여기서 한 번씩 하기도 했었더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낙법도 하고 격파도 하고, 예, 부모님들 구경하러도 오시도록 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골목길을 활성화시키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골목길은 또 확장해보면 동네 또는 도시의 발전과도 또 연관성이 있고요. 거대 도시는 거대 도시대로, 또는 소도시는 또 소도시대로, 골목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골목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대로변보다는 작다. 그렇게 따져보자면,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그 덤벨이 있지 않습니까? 덤벨의 확장형이 이제 바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바벨의 축소형이 이제 덤벨이라고 본다면, 골목길은 대로변보다는 작은 곳이다라고 볼 때 말장난 같지만, 대로변은 넓은 골목이고 골목은 작은 대로변이 또 그런 형태입니다. 서로가 그런 비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발전 양상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죠. 임대료도 다르고, 뭐 교통수단으로 따지자면 이제 비행기가 다니는 곳, 기차가 다니는 곳, 오토바이가 다니는 곳, 자전거가 다니는 곳 다 다르듯이 그런 교통수단이 좀 다른 사이즈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판매하는 취급하는 이제 상품이 좀 달라지게 되고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듯이, 대로변에는 대로변대로의 어떤 쇼핑몰이 있듯이, 골목에는 골목길대로에 뭐 오뎅도 팔고 붕어빵도 팔고 이렇게 업종의 차이가 생깁니다. 취급하는 상품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골목길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목이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는 어떻게 디자인되는가, 모종린 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두 가지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책 뒷면에는 이 책에 대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박원순 씨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조금 놀랍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씨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머레이 북친이라고 있습니다. 생태사회주의라고 이른바 이론이 다 있습니다. 그것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그런 동네를, 그게 이제 막시즘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미산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을 기획을 하고, 그런 어떤 마을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보면 마을 뭐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마을 살린답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고 한데, 제가 구분 짓고 싶은 건, 그런 모든 것들이 사잡아서 안 좋다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에요. 그 형태에 따라서 발전하는 양상은 참고해 볼 만한 건 있어요. 근데 골목길 자본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저자가 펼치고자 하는 내용과 박원순 씨가 추구하던 그런 성미산 마을 같은 거는 컨셉이 달라요. 완전히 그거는 이제 그냥 시골 깡촌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끼리 물물 교환을 하거나 자기 마을만의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교환을 하거나 그러니까 문명의 근대화 진일보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백스텝을 밟는 그런 형태의 마을을 만드는 게 박원순 씨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보기 불편한 것은, 이제 여기에 보면 국내 제주도라든지 뭐 다 전라도도 소개되고 다 소개돼요. 그리고 브루클린 같은 도시, 해외 도시들도 소개되고 하는데, 경주 황리단길이 소개가 돼요. 저로서는 이제 낯익은 골목이 나오던데, 사진으로.
황리단길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거기에 분명히 저는 내부 정보와 연관된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특정 인물들이 경주에서 그동안 다른 동네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먹고 있었다고 저는 잠정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최근 들어서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단정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요점은 제가 잘 제 나름대로 한번 정해보자면 라이프스타일, 그 다음에 트렌드, 그런 거. 그 다음에 어쨌든 가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골목길이든 대로변이든 간에 가치 산업이라는 거. 그것에 있어 가지고는 공통점이 있죠. 골목의 크기를 떠나서. 또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렌드. 근데 요즘 보면은, 저는 비교적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20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술을 한잔 하거나 밥을 먹거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제 배우고 싶은 점들도 많이 있는데, 젊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신세대라는 게 무엇일까? 나도 언젠가는 신세대였었기 때문에. 근데 유행을 잘 캐치를 한다? 지금 시류를 잘 자기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소화해낸다? 이렇게 볼 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참고해 볼 만한 것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 타이트하게 입다가 지금은 살짝 펑퍼짐한 바지 통이 있는 그런 바지로 지금 유행이 다시 바뀌었잖아요. 얼마 전부터. 그게 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대도시에는 한 2, 3년 전에 이미 그게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게 뉴욕에서 도쿄로, 도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변천 과정이 어떤 전파되는 속도는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아직까지 그런 게 맥락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남성들도 파마를 많이 하잖아요, 머리. 그게 사실 90년대 초반 때 남자들 파마가 대유행을 했었더랬습니다. 핑클 파마 이런 거. 그게 지금 다시 그냥 유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보면, 요즘 보면, 여성들도 이제 젊은 층에서도 등산을 많이 한다 그러죠. 코로나 국면을 맞아가지고. 그러면 양말을 이까지 올려 신는 거 있잖아요. 타이즈를 입고 양말을 이까지 당겨 올려 입는 거, 신는 거. 그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질려버리거든요. 요즘 처음 입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유행이라고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우리 유치원 때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입던 타이즈입니다. 양말이고 스타킹이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자면 일본에서 이미 여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체육복이 아주 짧은 반바지에 양말을 이까지 당겨 올려서 신는, 그리고 또는 교복에다가 교복의 치마를 좀 짧게 하고 양말을 당겨 올려서 신는, 그 다 유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 따라 한다고 신세대다, 젊은이들의 신선한 뭔가 참신함이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다만 이제 트렌드구나 하는 걸 이제 캐치하기에는 괜찮다고 봐요. 어쨌든 골목길은 제가 운영하는 태권도장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골목길을 좀 살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은 한 명 한 명의 실력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기도 하지만, 이 책에서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공동체라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성 있는, 실력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가게들, 실력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공동체스러운, 외형적으로나마 형성이 되고, 그런 골목길이 차츰차츰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사람들의 발길이 찾는 그런 이제 순서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만을 강조하고 무언가 우리끼리 뭔가를 만들면 될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책의 저자도 국가가 처음부터 간섭하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교육이나 또는 재교육할 수 있는 토대는 어느 정도 도와주되, 처음부터 정부 간섭이 너무 확대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건 좀 모호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실패, 이른바. 근데 그거 이제 기준이 모호하죠. 어쨌든 그럴 때는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만,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사진도 많이 남기고 기록도 많이 남기는데, 특히 요즘 핫하다고 알려져 있는 황리단길 같은 데 가보면 지금 가게가 들어서고
문 닫고 다시 그 가게 리모델링이 하고 이렇게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작은 점포지만 그거 1, 2억 정도 해야 내부 좀 꾸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털어내요. 다 털어내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이제 안타깝긴 한데, 누구나 잘 되고 싶어서 들어오죠. 성공하고 싶어서 들어오는데 그게 뜻대로 다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가게가 빨리빨리 바뀌는 사이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름 몇 군데는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웨이팅을 길게 늘어서야 할 수 있는 만큼의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모두 시장에서 격돌이 일어나고 어떤 변천사, 또 자기들이 이제 트렌드를 잘 감지하고 하면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정부가 어떤 상품을 내놓는다 정부의 어떤 지원으로 뭔가를 한다, 또는 골목을 육성한다, 골목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정책으로는 절대로 골목이 융성하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실험으로, 여러 사례로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짬나는 시간에 요즘 초관심사입니다. 제가 이런 또 도시의 발전, 골목의 발전, 뭐 넓게 보자면 그게 국가의 발전까지 좀 제가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골목길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여러 사진들과 컨셉들이 소개가 되고, 규제와 보호만이 답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뒤에 이 책을 추천하는 박원순 씨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책인데 어쨌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 작은 가게든 큰 가게든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잘 캐치를 해야 된다.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아주 예민한 촉각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키워드로 한번 축소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